오늘은 기장교육을 위한 택시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기장 때 대부분의 항공사가 택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장교육을 들어가면서 택싱을 하는 것이 대부분 처음이기 때문에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택싱은 우리 자동차 운전과 같이 오래 하면 경험이 쌓이면 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도 운전면허 학원에서 요령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요령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본인만의 방법이 분명 생기실 거니까 처음에 적용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좌석에 어떻게 앉는지가 일단 중요하고요. 높낮이는 여러분들이 기장교육을 들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이 편한 자세가 있으실 거고요. 또 높낮이에 관한 저의 방법은 또 따로 좌석에 앉는 법이라는 컨텐츠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앞뒤 간격이 중요한데, 일단 앞뒤 간격은 한쪽 발을 풀 러더로 찼을 경우, 그리고 풀 러더를 차고 발 앞꿈치로 풀 풋브레이크를 넣었을 때 한쪽 발이 쭉 펴지면 안 되고요. 아주 살짝 조금이라도 굽어져 있는 상태가 되도록 앞뒤 간격을 조절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엔진 페일이 돼서 풀 러더를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 크로스윈드까지 더해지면 풀 러더에 풀 브레이크를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다리를 편 상태에서 그걸 마치게 되면 실제 상황에서는 풀 브레이크까지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활주로 상태가 젖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동거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좌석을 마치실 때 풀 러더에 앞에 풀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발을 썼을 때 내 다리가 펴지지 않고 살짝 구부러져 있는 정도의 앞뒤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이 상태의 앞뒤 간격이 조절이 된 좌석 상태가 되면 택싱 중에 브레이크를 살며시 밟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을 거냐면 앞꿈치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턱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분명히 생길 거고요. 앞꿈치로 밟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허리에 힘을 준다. 내 엉덩이가 의자 뒤에 이제 딱 맞춰져 있겠죠. 내 엉덩이 허리에다 힘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힘을 주면 발에는 상대적으로 힘이 떨어지면서 살며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고, 그러면 택싱 중간에 항공기를 세울 때 좀 더 살며시 세울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굳이 몸에 힘을 주지 않으셔도 다리로만으로도 충분히 부드럽게 밟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스티어링 틸러에 손을 어떻게 올려놓냐라는 건데요. 손을 올려놓을 때는 팔을 구부리지 마시고 팔을 쭉 펴신 상태에서 틸러에다 몸을 살짝 얹어놨다는 느낌으로 올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이유는 팔을 구부린 채로 틸러를 잡게 되시면 아마 처음에 택싱을 하실 때 좀 긴장하셔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유격이 커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팔을 쭉 편 채 틸러 위에다가 몸을 살짝 얹혀놨다라는 느낌으로 되시고, 몸을 살짝 힘을 줘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틸러를 만지실 수 있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시면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손의 동작으로만으로도 부드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공기 출발을 위해서 파워를 약 35% 넣으신 후에 출발을 하면서 속도가 올라가면 본인이 원하는 타겟 속도 약 2나트에서 아이들로 쭉 빼시면 이제 속도가 대부분 맞춰집니다. 이제 쭉 증속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나는 10나트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약 8나트 정도에서 부드럽게 이제 아이들 파워로 줄이시면 그 레그가 한 2나트 정도 더해지면서 10나트로 맞추면서 이제 아이들 파워로 택싱이 가능하고요. 물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과 평지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기준을 일단 만드시고,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만드시고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수정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럼 택싱을 하면서 이제 센터라인을 맞춰야 하는데, 부기장 때 센터라인은 부기장 왼쪽 다리와 낭심 사이, 왼쪽 다리와 낭심 사이를 센터라인에 맞추면 딱 맞았고요. 기장 때도 똑같습니다. 기장 때는 오른쪽 다리와 낭심 사이와 센터라인을 맞추면 되는데, 게이트인이나 같이 이렇게 디테일한 택싱을 이제 기장 때는 틸러를 사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추가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총 쏘실 때 앞에 있는 것을 이제 가늠쇠라고 하고요. 이 눈 쪽에 있는 것을 가늠자라고 해서 우리가 총을 쏘는데, 지금 가늠자가 제가 방금 말한 기장의 오른쪽 다리와 낭심 사이가 가늠자가 되겠고요. 가늠쇠는 앞에 윈도우에 칵핏 앞에 윈도우 앞에 있는 와이퍼에 있는 나사 위에 V자 모양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가늠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센터라인에 가늠쇠와 가늠자를 일치시켜서 그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앞에를 보지 마시고 먼 방향에 기준을 두시고, 그래야 비행기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보시고, 멀리 보신 점을 앞에 나사, 총의 앞에 가늠쇠라고 생각하시고, 와이퍼의 나사 부분, 그리고 가늠자는 내 오른쪽 다리와 낭심 사이로 생각하셔서 택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선주로 해서 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턴을 잘 하기 위해서는 턴을 하는 중간에 바깥쪽으로 랜딩 기어가 밀리면서 스키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턴할 때의 속도, 그리고 두 번째는 틸러를 사용하는 요령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도, 턴할 때 속도는 기준이 10나트, 계속해서 유지되는 10나트에서 돌거나 아니면 15, 14, 13, 12, 11 감속하면서 만들어 놓은 10나트를 만들면 스키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유지하는 10나트로 가시거나 아니면 20나트에서 계속 줄면서 턴 바로 직전까지 10나트를 만들어 놓으신 감속해서 만든 10나트면 스키드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5나트, 6나트, 7나트, 8나트 하면서 늘어나는 10나트를 만들면서 턴을 하면 10나트 더라도 바깥으로 밀리는 그래서 타이어가 약간 밀리는 느낌의 스키드 현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10나트나 아니면 감속해서 만든 10나트를 만들어서 선의 구간을 진입해라 라는 게 포인트고요. 다음 두 번째는 틸러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인데, 틸러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을 올려놓고 몸을 기댄 후에 선의 방향으로 하나 둘 하고 홀드를 일단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둘 정도 추고 홀드. 그러면 그때 노즈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셋, 넷 정도 느낌으로 그때 이제 돌리시면 돼요. 이제 하나 둘 홀드하고 노즈가 움직이면 그때 이제 셋, 넷 힘을 더 줘서 그때 이제 택시웨이를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선의 시작 포인트는 윈도우의 앞에 윈도우를 봤을 때 만약에 오른쪽 선에 한다 그러면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택시웨이 센터라인이 걸렸을 때 하나 둘을 시작하시면 돼요. 셋, 넷 하고 다시 홀드,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살살 풀면서
다시 센터라인으로 맞춥니다. 방금 구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나사가 살짝 센터라인에서 왼쪽에 있는 게 보이시죠? 선의 구간에 진입하기 때문에 헐에다 힘을 주시고 속도를 10나트까지 줄이시고 센터라인이 오른쪽 모서리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됐죠? 하나 둘 홀드, 노즈 움직이는 거 보고 셋 넷 홀드, 쭉 홀드한 상태에서 돌다가 45도 지나면 이때부터 풀면서 다시 센터라인으로 맞춰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를 보시면 이때가 센터라인에 정확하게 맞은 부분이고요. 지금은 살짝 오른쪽에 있고요. 지금 설명한 방법은 90도 턴하는 택시웨이의 공간을 90도로 돌지 않고 택시의 센터라인을 따라서 곡선을 그리면서 도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 설명해 드릴 방법은 90도 택시웨이 턴을 직각보행이라고 하죠. 90도로 도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게이트에 들어갈 때와 활주로에 라인업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게이트 인과 라인업은 선회 후에 비행기 속도를 줄인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때는 이제 90도 선회를 하면 속도를 줄일 텐데 어떻게 하냐면 아까 10나트였는데 8나트로 줄이시고요. 8나트로 줄인 후에 어깨선에 그 라인업의 라인 혹은 게이트 인에 들어가는 라인의 어깨선에 닿을 때 하나 둘 홀드,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쭉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90도까지 틸러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홀드. 그러면서 풀면서 센터라인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럼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우리 게이트 인을 할 텐데, 지금 나사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살짝 항공기가 가 있죠. 오른쪽으로 가 있고, 지금이 딱 센터라인에 물었고요. 허리에다 힘을 주시고 8나트까지 줄이시고 어깨선에 맞으면 하나 둘 홀드, 움직이면 셋 넷 다섯 여섯, 틸로 90도 됐고 홀드 쭉 유지하면서 45도 지점 지나가죠. 이때부터 풀면서 센터라인을 맞춰서 노란색 나사가 센터에 오도록. 틸러의 90도라는 의미는 스티어링 휠을 약 90도 정도 손으로 썼다는 느낌을 가져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나트까지 헐에다 힘을 주시고 속도를 줄이신 후에 어깨선에 닿은 거 기다리시고 하나 둘 홀드, 노즈 움직이죠. 이때 셋 넷 다섯 여섯, 90도 틸러 정도 느낌의 홀드, 45도 지점 지나가면 이때부터 풀면서 센터에 나사가 물도록 풀면 돼요. 게이트에 얼라인한 이후에는 게이트에 정지하기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맞출 때 반으로 쪼개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 전반부, 그 다음에 중간부터 쓸 때까지를 후반부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전반부에는 앞에 나사를 활용했던 방법을 사용해서 이 센터를 맞추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후반부에는 그 나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게이트가 가까워지면서 이 오차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방법을 활용하지 마시고 후반부에는 VDGS나 아니면 그 마셜러의 신호를 따라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게이트 들어갈 때 속도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팔라트로 돌았던 이유는 팔라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서 90도의 직각으로 선회를 하게 되면 항공기가 5나트 이하로 속도가 자동적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인을 들어가거나 라인업을 할 때는 우리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키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팔라트로 접근해서 90도 직각으로 해서 90도로 이제 돌게 되고요. 그럼 게이트 들어갈 때는 분명 팔라트에서 도시면 약 5나트 이하로 항공기 속도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줄었을 것이고 본인이 원하는 속도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게이트가 오르막이 있다 할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속도가 3나트 이하로 줄게 되면 올라가면서 항공기가 분명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르막이 있다 한다면 3나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본인이 속도 조절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게이트에 잘 들어가려면 방법은 사실 간단한데 앞에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은 속도를 3mm 맞추겠다고 시선이 ND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지 말고 이 움직이는 그라운드 스피드를 왼쪽 윈도우로 지나가는 주변시로서 내 그라운드 스피드를 느끼도록 빨리 연습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변시로서 내 그라운드 스피드를 읽는 능력은 부기장 때 비행을 하실 때 게이트에 들어갈 때 기장에게 속도 콜아웃을 그라운드 스피드를 보면서 하지만 그것을 하시더라도 주변시로서 계속 내 속도 콜아웃 한 것과 내가 느낀 거가 맞는지를 체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기장교육 들어가실 때, 특히 게이트에 들어가실 때 아래로 시선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에 브레이크 밟는 요령은 오른쪽에 그라운드 크루가 이제 지나가죠. 그래서 허리에다가 이제 서서히 힘을 주시고요. 손 모양과 함께 내 발을 밟을 거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쭉 밟으시면서 요때 세운다는 느낌. 마셜러의 손동작과 함께 내 발의 움직임의 속도가 같이 결정된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택신과 관련해서 기장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부기장님들이 이제 평소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주변시를 계속 활용해서 내 택시 스피드를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기장이 택시를 할 때 오른쪽 창문에 지나가는 주변시를 보고서 이게 10나트다. 그리고 게이트 들어갈 때 이거 5나트다, 3나트다 하고 그라운드 스피드를 보시고 이게 3나트가 맞았네, 또 10나트가 맞았네, 이렇게 주변시로서 속도의 감을 익히는 연습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택시웨이를 보시고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를 한번 예상해 보시고 자세계를 통해서 맞았는지 확인하는 그 연습을 하시면 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기장님 앞에 보이시는 윈도우의 왼쪽 오른쪽 모서리가 왼쪽 오른쪽 메인 기어의 위치이기 때문에 기장이 택시를 할 때 그 선이 택시웨이 바깥으로 나가려 한다고 한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스탑이라고 외치시면서 적절한 택시 조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장, 부기장이 택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디까지나 제가 배워왔고 제가 활용했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 처음 기장교육을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이해가 쉽도록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기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방법이 본인 방법과 좀 많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내용들은 언제라도 댓글이나 이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는 좀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